정말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보통 한 20명? 작년에 할 때 한 20분 정도. 혹시 작년에 오셨던 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왜 낯이 익죠, 저는? 몇몇 분들은 낯이 익는데, 우리 학생들인가?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학교 가면은 작년에도 한 16개 정도 대학에서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의 학생회가 있는 학교는 아마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도 가고, 유타도 가고, 뭐, 시애틀도 가고, UCLA, UC 버클리, 제 모교인 UC 버클리도 가서 하고, USC도 가고, 또 이제 동부에는 여기 스터니브룩도 가고, 퀸즈 칼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빙햄튼도 가고, 그런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밤에 해요, 보통 그 학교들이. 그래서 한 6시나 7시에 시작해서, 수희 아저씨가 와서 문 닫으라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랫동안,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상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오늘 아까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2시 10분에서 15분까지는 끝내는 게 좋겠다고. 왜냐면 2시 반에 또 대부분들 클래스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자 하는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조금 더, 뭐 나의 커리어나, 나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랑 따로 스케줄을 한번 잡으셔가지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뵙던지, 예,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뵙죠. 저는 남광우라고 하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호칭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전공을 뭘 했는지도 굉장히 애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플러스 커리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작은 HR 회사의 대표의 자격으로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대학 생활이 있었고요. 저는 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 시절에는 저는 선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러시아를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선교사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한 3학년 때쯤에 러시아의 러시아 오페라라는, 잘 모르시죠? 예, 러시아 19세기 사실주의 문학들을 오페라화 시켜놓은 그런, 뭐, 전쟁과 평화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오페라들이, 러시아에 있는 걸 알고, 완전히 전공을 다시 바꿔서,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석사과정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쳤었는데, 그게 잘 치진 못 쳤고,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 1회 졸업생이 차이콥스키고, 그다음에 라흐마니노프, 루빈슈타인 전부 다 우리 학교 출신이었던 굉장히 좋은, 제 생전에 제일 좋은 학교를, 음대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뭐 거의 한 7년째 사귀고, 한 6년째 사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원래 러시아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오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학위를 다 못 마치고, 하루 고민했죠.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사랑을 택할 것이냐, 공부를 택할 것이냐. 당연히 20대 때는 사랑을 택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바른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수님께서 푸시킨의 시를 읊어주면서 사랑을 찾아 떠나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UC 버클리에서, 올드 처치 러시안 슬라브닉으로 박사 과정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미국에 왔더니 할 게 없잖아요. 음악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서포트 할 수는 없고, 결혼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제일 빨리 서포트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가 되는 게 제일 빠르겠다, 미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변호사가. 지금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러스쿨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돈 2짝 싸놓고 말립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비전 없는 잡 중에 하나가 변호사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때만 해도 IMF 때여가지고요.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한국에 인턴 때 제가 김현장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실제로 요새 이제 JD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도 잡을 좀 잘 못 구하세요. 이분 뭐 콜롬비아나 NOA JD 한 친구들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잡 마켓이 안 좋고, 특히나 변호사들 한국하고 되게 별로 없어요. 지금 IB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에서 JD 하고 로펌에 좀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학위를 맞춰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교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죠. 이거 미국에 남을 것이냐,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당연히 그때도 아직 20대였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게 맞다 싶어서, 아직 뭐 몇 개월 다니지도 않던 회사를 때려치고, 뭐 연봉도 되게 좋았어요. 보통 뭐 로스쿨은 3년 내내 한 거의 20, 30만 불 들어가잖아요.
그때 IMF 때니까는 1,700원에 제가 학비 바꿨거든요. 지금 얼마 1,100원 더 1,150원이잖아요. 유학 올 때만 해도 800원 그랬는데 거의 2배가 돼서, 그러니까 거의 3억을 썼으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보통 JD하고 일반 맨하탄에는 뭐 스몰 사이즈든 미드 사이즈든 빅펌이든 들어가면 한 15만 불서부터 시작합니다. 변호사 연봉들은. 그래서 뭐 일은 무지하게 많이 시키죠. 그래서 한국 가서 할 게 없잖아요. 한국 가서는 뭐 변호사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조금 편하게 지내야지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녁 때 바쁘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미국 공인회계사를 AICPA, 그때 한참 막 너도 나도 AICPA를 준비를 해서 가지고 학원에서 뭐 이렇게 수업 들어가지고 밤에 가서 시험 봐서 CPA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되고, 갑자기 아주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교수를 채용한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아주대학교 경영대가 모든 강의를 다 영어로 해라 이래가지고 운 좋게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저는 외교관이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로 꿈을 바꿨었고, 그러다가 법대는 갔는데 별로 이렇게 고시의 뜻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다니다가 음악 평론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음악 쪽으로 완전히 길을 돌렸다가 다시 변호사를 했다가 다시 회계사를 했다가 교수를 했다가, 그랬다가 학원에서 또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AICPA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 연봉을 4억, 5억 이렇게 주는 거야. 학원 강사가 교수 월급 해봤자 한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0배 넘게 주잖아요. 학원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오페라를 전공했으니까는 왠지 예술에 대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았는지 엔터테인먼트 로 쪽에서 그 어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영화 쪽 맨날 연예인들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좀 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술도 마시게 되고, 선교사의 꿈은 포기하고 연인과 함께 선교사는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 그리고 러시아어를 좀 했었으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소송 걸리는 것들 코트라이얼들도 이제 맡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았죠. 한 4년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를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서 강의하고 학원 가서 강의하고 밤에는 뭐 술 마시면서 딜하고 뭐 계약서 쓰고 또 뭐 아무튼 뭐 정신없이 한 4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요. 뭐 쟤는 참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어쨌든 뭐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맨날 술 사줬어요. 그때 이제 저가 처음 2001년도에 술을 마셨거든요. 밀러 라이스 처음 제 몸속에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그때 저는 노래방을 가봤어요. 사탄의 아들들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래방을. 근데 이제 처음 노래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세상의 물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되게 이제 황금 시기를 보냈죠. 돈은 많이 벌고 학생들은 AICP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 좋아했어요. 맨날 밥을 사주니까 술도 사주고.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쳤죠. 다들 멋있다 그랬어요. 쟤는 싱글이니까 몇 억씩 이렇게 탁탁 던지고 뭐 미국으로 혼자 날아갈 수 있어서 참 멋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잘난 척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온 게 이제 컬럼비아 로스쿨의 교환 교수로 비스팅 스칼라라고 하는 교환 교수를 해봤자 교수는 아니죠. 그냥 와서 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1년 동안 연구년 받아가지고 컬럼비아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환점을 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갈 때 한번 전환이 됐었고, 또 미국으로 날아갈 때 전환이 됐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또 한번 바뀌었고, 한국에서 밀러라이스를 처음 먹는 순간 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접어두고 미국으로 와서 영사관 건물의 4층에 그 일본 사람이 하는 CPA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2006년도에 회계사 한 명을 두고 전 과목을 가르쳐요. 회계사 한 명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수강료가 10,000불이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한 20분 정도가 그 수업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나케시라고 하는 여자가 오너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뭐 강의를 오래 하고, 근데 과감하게 그거 다 이제 지분 넘겨주고 자리 넘겨주고 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재도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심 없었으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올 때는 저는 다시는 강의는 안 한다 이러고서 사실은 왔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해봐야지. 그랬는데 그 학원이 2달 만에 on purpose bankrupt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케시라는 게 일본 여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들 같은 젊은 학생들이면 만불을 내고 가서 미쳤다고 듣겠어요. 뭐 불법 동영상을 구해서 듣던지 아니면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지고 아이디를 공유하든지 해갖고 온라인 강의를 듣겠지. 근데 다 아저씨 아줌마들 있잖아요. 50대, 60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분들한테 만불이라는 돈은 한국에서의 1,000만 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코리안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맨날 공부만 했었고, 뭐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저희 로펌에 그 한국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미국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 소원이 회사에서 짜장면 시켜갖고 먹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공장 같은 데서 신문지 깔고서 막 이렇게 삼겹살도 거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런치를 45불 줬거든요. 45불어치 맘대로 먹는 거야. 뭐 런치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맨날 이거죠. 피자. 그리고 먹으면서 일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리안 커뮤니티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한 게, 그분들이 이제 3번 찾아오셔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무료로 강의를 시작을 한 게 캐플리라고 하는 거의 시초예요. 여기 뭐 우리 32가에 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 이제 제 과목만, 저는 회계사 라이센스는 있지만 회계의 회자도 모릅니다. 어카운팅의 데비 크레딧도 잘 몰라요. CPA 시험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76점으로 파이낸셜 어카운팅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99년도니까. 지금 뭐라 그러면은 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그러니까는 그때는 비즈니스 로하고 텍스, 그거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2달을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나니까 그분들이 어카운팅도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디도 강의해줬으면 좋겠고,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죠. 여기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좀 강의 좀 해줘라. 대신 비행기표는 네 돈으로 오고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할게. 그래서 이제 소위 미국 CPA 시험을 전미 3등 했던 어떤 분이, 임수인 회계사님이, 그분은 여자분이어서 제가 먹여드리고 재워드리지 못했는데 8호학번이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죠. 고대 선배님이신데, 4과목인데 99, 99, 99 3과목 만점 맞고 1과목 96점 맞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시작해 주셨고, 한국에서 이제 뭐 ENI에 있었던 뭐 공영천 회계사가 와서 또 무료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1년도 안 돼서 50대 되신 분들이 다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CPA 시험을. 저는 일단 그게 되게 쇼크였어요. 한국은 30대 넘으면 학원 오는 거 창피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50대고 60대인데 그 나이에 다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뭐 주이시 펌에도 리퍼 해드리고, 뭐 조그만 펌들에도 리퍼를 해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맨하탄 32가에서 밥 먹고 있으면 한국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대부분 한 절반은 불법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와서 남 선생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수업은 들었대요, 온라인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유학을 왔다거나 인턴십을 왔는데 잡을 못 구한대요. 또는 인턴십 왔는데 정말 사기꾼한테 이제 뭐 말도 안, CPA 붙어가지고 무슨 타이어 공장 같은 데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뭐 미니멈 웨이지 못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이 할 게 아니다 싶어서 아무 또 생각 없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플러스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가지고 도와주다 보니까 뭐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뭐 하다 보니까는, 왜냐면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냐면 회사랑 딜을 할 때 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회사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플러스 코리아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여기 유학생들이 참 취업이 어렵구나.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왜냐면 4학년 또는 졸업하고 나서 참 많이 찾아와요. 4학년이나 졸업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신분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핑을 통해 가지고, 스텝 에이전트를 통해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졸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알고서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 이거죠. 이거를 뭐 여기 뭐 커리어 센터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버룩은 이제 뉴욕은 워낙 인터내셔널들이 많아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커리어 센터에서 인터내셔널들에서 큰 신경을 안 써준단 말이에요. 자국민들에 대한 취업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들도 물론 이제 버룩은 좀 좋은 선배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정작 이제 좀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4학년 때 가면 너무 늦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뭔가 세미나를 하자. 사실은 저는 HR 전문가가 아니에요. HR의 H자도 잘 모릅니다. 뭐 인사관리를 저는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법대 전공했으니까는요. CPA 시험에 HR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HR이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99년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쳐간 제자들이 뭐 CPA만 한 2, 3천 명은 될 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라이센스를 갖고서 프랙티스 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뭐 매일 전화 뭐 연락 오고 이메일 주고 받고 CPA들이 다 CPA 펌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행복해하고 어떤 친구들은 불행해하고 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자기의 경력 개발에 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조금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거는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100%제 생각이니까 한번 그 중에서 뭐 제가 100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두 가지라도 얻어 가셔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제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요.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뭐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잡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대부분 없어요. 특히나 2, 3학년들은 그냥 전공을 어카운팅 했으니까 그냥 어카운팅 할래요, 이런 식의 대답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카운팅을 전공한 친구들조차도 그 잡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회계법인이라고 하면 뭐 되게 많잖아요, 섹션이. 혹시 여기 전공이 어카운팅 아닌 친구들도 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공이 주로 완전 많네요. 저는 어카운팅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다다음 주인가에 무슨 CP 언제죠? 5월 그때 이제 CPA 설명회를 별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좀 회계나 이런 비즈니스 쪽 친구들을 같이 해서 뭐 빅4나 아니면은 뭐 미드 사이즈 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뭐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영주권자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꽤 많으시네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전반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노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요,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러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상식들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래서 CPT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CPT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시고 나시면은 OPT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죠? 뭐 최소한 CPT가 뭔지 OPT가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설마. 뭐 모르시면은 찾아보세요. 조용히 인터넷 가셔가지고 CPT가 뭔지 OPT가 뭔지. OPT가 1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이공계 쪽이 아니면은 90이라는 회사가 결정이 돼야 되죠. 졸업하고 나서. 90이라는 회사가 결정이 돼야지 OPT를 1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졸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다음에 5월 달까지는 OPT를 사용을 해서 비자 이슈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CPT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OPT가 줄어들죠. 대학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미리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안 줄어들어요, 버룩은? 학교마다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고 안 줄어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CPT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주당 20시간씩 CPT를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학기를 내내 이제 일하면서. 그런 경우는 OPT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비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부 다 F1이라고 가정을 하면, F1의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방학이 3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시메스터제인가요? 버룩이? 시메스터제니까는 여름방학 3번밖에 없잖아요. 4번이 아니죠. 그죠?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4학년 끝나고 졸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밖에 방학이 없고, 그 3번의 방학 동안에 사실은 뭐
뭐 우리가 기회를 이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영주권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휴학을 해버리면 돼요. 그죠? 학교를 1년 쉬어버리면 돼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훨씬 더 잡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나 마음의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근데 나중에 잡을 찾을 때 보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똑같이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그 서치를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슈들이 실제로 꽤 많아요. 요번에 H1이 언제 마감이 됐나요? H1은 언제 들어가요? 매년? 네? 아, 정말 몰라. 다 아는데? 그죠? 4월 1일 날 들어가죠. 모르시나요, 혹시? 오마이갓. 그러면은, 1번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 비자의 종류?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은 미국에서 일을 하시려면은요, 워킹 스테이터스가 되셔야 돼요. 그거는 아시죠? 그죠? 네, 학생은, 학교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소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T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썸머 인턴을 하는데 상장 기업들은 반드시 돈을 줍니다. 그게 회사 팔러스예요. 대부분.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도 전부 다 페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CPT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얘네들이 페이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PT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무급으로 발런티어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 굳이 CPT 신청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대로 된 회사에서 썸머 인턴을 하거나 뭐 CBS에서 우리가 한 학기 인턴십을 한다. 뭐 주당 20시간. 그럼 반드시 페이롤이 나간단 말이에요. 페이가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선 페이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소셜 넘버가 필요하고, 따라서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CPT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경력을 쌓으실 수가 있고요. 졸업을 하시고 나시면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은 내가 비자에 대한 걱정 없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졸업하고 나서 90일 안에 회사가 결정이 되고 그걸 학교에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OPT 카드를 받으셔가지고 1년을 쓰실 수가 있어요. 졸업을 했고 90일이 됐는데 아직 회사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OPT가 이제 취소가 되고 OPT를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3달 안에 회사가 결정되냐 안 결정되냐가 굉장히 이슈란 말이에요. 물론 이공계는 좀 달라요. 이공계는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 데나 취업을 해요. 아무 데나. 어떤 학생들이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냥 선생님 회사 이름만 걸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나머지 9개월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회사에서 일한다고만 일단 보고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니?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90일 안에 어떻게 지금 노티스 줘야 되니까 선생님 회사 이름 좀 빌려달라고. 그런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OPT를 어쨌든 구했어요. 90일 안에.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이제 5월에 졸업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일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5월 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6월 달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월 달이 되면.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비자를 바꾸셔야 되죠. 스테이터스를. 뭘로 바꿔요? H1 비자로 바꿔요. 그렇죠? H1 비자. H1 비자는 단기 전문직 취업 비자예요. 그죠? H1 비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예요. 로펌으로 가든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가든 똑같은 절차예요. CPT 때 인턴하고 OPT 1년 해가지고 OPT 기간 동안 H1 바꾸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물론 그 사이에 시민권자를 만나가지고 영주권 따버리면 제일 최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저도 그렇게 거쳤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H1이 쿼러가 있어요. 매년마다. 2007년, 2008년도에는 추첨을 했어요. 3대1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가지면서 2009년, 2010년은 거의 미달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를 시키고 정부 정책적으로 H1 비자에 대해서는 아주 스트릭트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간 친구들이 H1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또는 뭐 이게 이제 회사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그때 많이 한국이나 홍콩으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PwC나 이런 회계법인들 또는 이제 큰 기업들이 언제 사람을 뽑기 시작했냐면 2010년서부터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최악이에요. 2009년에 졸업한 학생 중에서 빅4나 뭐 큰 상장 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정말 아웃스탠딩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2010년서부터 조금 이제 취업 시장이 열리고, 그래서 2011년 재작년에는
H1 쿼러가 85,000개거든요. 석사 쿼러가 2만 개고 학사 쿼러가 65,000개란 말이에요. 이게 4월 1일서부터 신청을 받아요. 아시겠지만 4월 1일서부터 신청을 받는데 4월 1일서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쿼러가 안 찬 거예요. 2011년도에는. H1은 4월 1일 날 들어가가지고요. 언제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월 1일서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식적으로. 그럼 OPT가 5월 30날 끝나잖아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2013년도 5월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4년도 5월 달까지는 OPT를 1년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2014년도 4월 1일에는 H1이 들어가야 돼요, 서류가.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때 한 6개월 서류 심사해서 10월 1일서부터 다시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이제 시간이 뜨죠. 5월 30일 OPT 끝났는데 지금 10월 1일까지 한 4, 5개월 뜨잖아요. 요거는 H1 펜딩 상태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분이 유지가 되어져요. 만약에 근데 10월 달에 심사를 했는데 한 9월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9월 20일쯤에 H1이 거절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 4월 1일이라는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2012년도 작년도에는 언제 마감이 됐냐면 6월 11일 날 마감이 됐으니까 4월, 5월 하다가 6월 11일까지 쿼러가 이제 살아 있었던 거죠. 올해는 언제 마감됐나요? 하루 만에 다 마감됐어요. 일주일 만에 4월 5일 날 끝났어요. 4월 1일서부터 일주일을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롤러리 합니다.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로펌을 가는 학생이건 어카운팅 펌을 가는 학생이건 어디 뭐 상장기업을 가는 학생이건 어떤 기업을 가는 학생이든지 간에 지금은 추첨이에요. 추첨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국 가거나 아니면 다시 학생 비자로 바꾸거나. 대부분 그래서 대학원을 가죠. 대부분.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데 전공을 말도 안 되는 전공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카운팅으로 학사를 했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시 어카운팅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크리미널 저스티스 이런 걸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고. 자, 그때서부터 이제 비극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제대로 된 회사에서는요, 학생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채용하는 건 누구만 해요? 한국에 캐시로 돈 주고서 쓰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만 F1 비자를 있는 학생들을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회사 찾기는 굉장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찾으려면 그래서 CPT를 활용하거나 OPT를 활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분 유지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OPT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사가 미리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신분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바꿔야 되면은요, 뭐로 바꿔야 될까요? 가끔 어학원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뭐냐면은 GMAT 공부한다고, GMAT이나 뭐 GRE 공부한다고 뭐 캐플란 같은 데 이제 등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나와요? CPT, OPT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취업은 못해요. 좋은 기업은요. 만약에 내가 꼭 바꾸고 싶으면 대학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대학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영주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만 갖고 계시면은요, 영주권 할 때 3순위로 들어가요. 3순위 들어가면 지금 7년 걸립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데 6년에서 7년 걸린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6년에서 7년 동안에 회사를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노예죠, 반. 그쵸? 근데 2순위는 뭐냐면은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2순위로 들어가면 2년이면 나옵니다. 2년에서 뭐 늦으면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석사를 한 1년 반짜리를 하고 2순위로 들어가는 게 더 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OPT 기간 동안에 회사를 못 찾아서 H1 전형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석사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때서부터는 학교가 좋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CPT가 나와야 되고 OPT가 나와야 되는 거죠. 대략은 플로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최소한의 이거는 커먼 센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쯤 돼갖고 만약에 이런 뭐라 그럴까 플로우를 그때 알아버리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일단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2번은 사실은 이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 3번 볼게요. 미국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세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잘생긴 어떻게
리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예, 아는 사람한테 리퍼를 받는다. 오케이. 또 다른 아이디어. 우리 부회장님, 예. 내가 취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시니어니까. 예, 물론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고 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취업 세미나. 이제 지금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커리어 페어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막상 닥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앞에 에? 레주메 들고 에. 회사 찾아가. 오케이. 예. 레주메 들고 회사 찾아간다. 굿. 또 그래도 몬스터 같은 데다 그냥 올려놓으면은 오케이.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나가지고.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인터넷에 잡 포스팅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몬스터나 커리어 빌더나 이런 데다가 통계적으로 인터넷에 잡 포스팅을 해갖고 잡을 엔트리가 뭐 엔트리든 뭐 그 커리어 있는 친구들이든 찾을 확률이 4에서 10%입니다. 4에서 10%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력서 고용자한테 직접 이력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직접 내가 찾아가지고 이력서 보내는 거, 그때 퍼센티지가 한 7%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낮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CPA면은 CPA 잡지나 뭐 이런데 나오는 전문 잡지에 뭐 내가 아키텍이면 아키텍 잡지에서 구인란에다가 그거를 보고서 그거에 응답하는 게 한 8%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문 구인 공고가 뭐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스텝 에이전트들을 써가지고 서치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잡 포스팅 해달라고 하는 게 맥시멈 하면 23% 정도 된다 그래요. 5에서 23%.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들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얘기했었죠. 이력서 들고 찾아간다. 그죠? 이력서 들고 찾아간다. 관심이 가는 고용자나 공장이나 직접 방문하는 게 47%입니다. 채용 확률이. 뭐 이거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리퍼 해준다 그랬죠. 누가 하셨죠? 예, 뭐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리퍼 해가지고 들어가는 확률이 33%라 그래요. 예,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정말 제일 높은 거는 뭘 것 같으세요? 제일 높은 거는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이 잡을 찾을 때 뭐부터 하냐면은 직장부터 찾아요. 예, 근데 직장부터 찾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조금 애매모호한 말일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잡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거에 맞는 잡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런 구체적인 게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회계 쪽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전공을 이런 뭐 아키텍 했으니까 아키텍 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회사를 찾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으세요? 내가 이제 회사를 내가 찾으려고 한다 라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 이 회사가 좋다.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필드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필드가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관심 있는 필드가 어떤 분야인지. 예. 에너지 회사면 아무 데나 괜찮습니까? 에너지 개발. 오케이.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는 무조건 다 나는 오케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잡을 구할 때 여러분이 뭐를 봐요? 프라이어리티를 뭐를 보세요? 샐러리 정확하게 주는 거. 그쵸? 그 일하는 샐러리. 시간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제 우리 이 학생은 샐러리하고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돈이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까지만 일하고, 그리고 샐러리는 정확하게 받고, 그리고 나중에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오케이. 그거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갖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나는 회사를 찾을 때 나는 이런 게 나한테는 중요하다. 계속 커리어를 쌓고
자기 디벨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 디벨롭에 찬스가 있는 회사. 또 다른 셀러리, 그다음에 필드, 그다음에 자기 커리어를 개발을 해야 된다.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일하는 분위기, 그죠? 뭐 일하는 분위기 중요하죠.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 중요하죠. 네. 하나 더 나중에 제가 한 군데서만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뭐 자회사나 모회사로 이직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프로모션이 가능한 그런 회사. 이직이나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이직이나 프로모션이 가능한 회사로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는 다른 플라이트를 갖고 있다. 로케이션. 중요하죠. 로케이션 중요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프라이어티가 다릅니다. 근데요, 직장을 찾으실 때는 이거를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선호하는 지식이나 관심 분야가 뭔지 중요하죠. 그쵸? 그거를 먼저 나열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관심 분야가 뭔지. 예,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 대여섯 가지 적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요,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류의 사람들하고 일하느냐. 그러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내 스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스킬. 나는 이런 거를 디벨롭도 마찬가지일 텐데, 나는 이런 스킬들을 더 개발을 해내고 싶다. 이 회사에서. 그것도 나열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무 조건. 아까 근무 시간이나 샐러리나 이런 것들은 근무 조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우 수준이나 책임 수준. 그 다음에 선호하는 지역.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나 사명감이 회사랑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사실은 이런 지금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내가 다 고민을 해보셔서 결정이 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전공 그냥 아무거나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교 갈 때 굉장히 먼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대학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죠.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베이직한 날리지에서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직장에 한 3년 다니시면 완전히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가지실 때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고민을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이 어딘지가 먼저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자리가 없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나랑 아직 만나지 못한 거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제일 좋을 때 2006년 1월이 경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실업자가 705만 명이었습니다.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1250만 명이라 그래요. 물론 한 500만 명이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도요, 계속해서 뽑아요. 계속해서 뽑아요. 근데 내가 어디를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구글 갈래요? 답답해요. 구글에서 청소를 할 건지 수의를 할 건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글이 왜 좋은지. 그게 없으면은요, 인터뷰도 통과가 안 됩니다. 왜? 인터뷰어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얘를 인터뷰할 때. 너 왜 여기 있니?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지 그게 인터뷰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아까 이제 회사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40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레주메 들고 찾아가는 게. 그쵸? 근데 아무 데나 다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그거 준비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봤자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고, 내가 이러한 7가지를 다 고민을 해본 결과 나한테는 이 회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레주메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 회사에서 잡 오프닝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찾아가는 경우에는요, 운이 좋으면 없는 자리를 또 만들어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찾던 사람이나 이거죠, 네가.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인터뷰했는데 그 자리에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찾았는데 네가 준비가 됐구나 해서 찾아가지고 바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잡을 찾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뭐 보통 우리가 뭐 HR 책들을 보면 셀프 인벤토리 메소드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나를 이제 찾아보고 개발해보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뭐 그런 적성 검사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있죠. 무슨 뭐 패러슛이란 뭐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무슨 꽃송이를 몇 가지 해가지고 꽃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무슨 도표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거 동사를 100개 나열하고 형용사를 100개 나열을 해가지고 명사를 몇 개 나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고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4학년 돼 갖고 하면 너무 늦단 말이죠. OPT 때 하면은 늦어요. 그거를 2학년, 3학년 때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할 때는요. 내가 회계학을 전공하니까 나는 회계사가 돼갖고 회계법인으로 가겠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리어를요, 최소한 제가 볼 땐 3번은 바꿉니다. 저는 한 6번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변호사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고 회계사는 회계사인데 프랙티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강의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조그만 무슨 HR 회사 사장이에요. 물론 서강대학교에 가면 교수라고도 부르지만 지금은 저는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게 교육과 취업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가장 행복한 잡을 찾아줄 수 있을까가 제 관심사고 저는 누구 만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변호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 변호사 일 안 한다. 물론 하죠. 가끔 이렇게.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메일을 보내와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따가 제 메일을 알려드리겠지만 항상 이제 강의가 끝날 때 애프터 서비스, 콩글리시지만 어쨌든 애프터 서비스 해드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럼 뭐 소송이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채권을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띄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들 특히나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미국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엔트리 레벨의 학생들을요, 회사에 우리가 취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피를 주지 않습니다. HR 회사는 어디서 피를 받아요? 회사로부터 피를 받잖아요. 한 10만 불 연봉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크루팅 해줘가지고 소개를 시켜줘요. 회사에서 한 25%, 30% 피를 한 2, 3만 불 준단 말이에요. 이게 HR 회사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해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다가 5년 차인데 뭐 시리를 옮기든지 뭐 HSBC 이런 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그걸 하는 헤드헌팅 업체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첫 직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첫 직장을 어디로 잡느냐가 내 많은 것들을 좌우해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4학년이 돼서 OPT를 하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회사 이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요.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물론 이제 뭐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에서 취업하는 게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저는 오늘은 그거를 전제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업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업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뭐 회사를 차리면 되죠. 아니면은 뭐 좋은 남자나 좋은 와이프를 만나면 되죠. 오히려 그게 더 행복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첫 직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첫 직장에 따라서 한 10년 결정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4학년 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사실은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은데 미국에서 엔트리 레벨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인턴십이죠. 네. 저도 그렇게 해서 회사를 구했고 한 80%, 90% 정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한결같이 어떻게 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턴십을 해서 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4학년 지금 계세요? 4학년? 지금 이제 그러면 5월에 졸업하시는 거네. 내년 5월에. 그러면 인턴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죠. 그쵸? 3학년 계세요? 지금 3학년? 3학년은 한 번 있죠. 내년 여름방학에 한 번 있는 거죠.
맞죠? 예. 내년 여름방학 인턴은 언제 뽑습니까? 미국은요. fall semester 시작하면 10월, 11월에 막 기업들 오잖아요. 그죠? 좋은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뭘까? 라고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선후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학교의 시설도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하지만 취업만을 놓고 본다면은요. 좋은 학교일수록 좋은 기업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룩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다니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로 오는 회사들하고 인터뷰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여름방학 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저는 강조하는데 첫 번째 썸머 드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썸머를 들어버리면 인턴십 기회는 없는 거죠. 두 번째 한국 가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아 정말 답답하죠.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거는요. 1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아버지가 아는 뭐 친구네 회사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로 충분합니다. 꼭 하고 싶으면은요. 2학년 3학년 때 한국을 간다는 건 난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학비를 제가 벌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좀 저는 심하게 그래도 여름방학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아니면 인턴 끝나고 밤에 어디서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만큼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유학생들에게는. 영주권 시민권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쉬어버릴 수 있어요. 쉬고 학교를 휴학하고요. 한 학기 1년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는 반면에 유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학교 다니면서 뭐 20시간씩 어느 회사에 가서 학기 인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학기 인턴 자리가. 제일 많은 자리는 썸머 인턴 자리예요. 근데 그게 내년 썸머 인턴, 내년 5월 말에 시작하는 썸머 인턴 언제 뽑냐면 올해 11월에 뽑습니다. 예. 물론 지금 4, 5월에 조금 오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올 여름 인턴을. 거의 끝났죠, 지금은. 예,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살벌한 나라냐면 2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뭘 알아요. 아직 전공도 제대로 뭐 정하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내 취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회사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력서를 들고 가서 캠퍼스 리크루터를 하고 내가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3학년 2학기가 끝나면 여름방학 인턴십이 그때 결정된단 말이에요. MBA 하는 친구들이 왜 취업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컬럼비아 MBA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컬럼비아 MBA를 첫 학기 들어가잖아요. 9월에. 그때 인턴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1년이 끝나고 여름 인턴을 그때 뽑거든요. 9월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MBA라고 왔는데 온 첫 해 그거를 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안 하죠. 학교 적응하는 것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특히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버럭으로 트랜스퍼한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요. 라구아디아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편입을 3학년으로 했는데 편입한 첫 학기에 인턴십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는 이력서도 없고요. 뭐 아무 경력도 없고요. 뭐 GPA도 그냥 그렇고요. 뭐 전공 수업 들은 것도 거의 없는데 뭘 갖고 인터뷰를 합니까? 그래도 캠퍼스로 오는 리크루터들은 그거를 보고서 인터뷰를 하고 여름 인턴을 뽑아요. 한국 학생들을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보면은요. 여름 인턴을 해가지고 풀타임 오퍼를 받는 게 한 8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인턴만 들어가면 거의 취업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여름 인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학부형들은 잘 모르죠. 빨리 좀 졸업해라. 빨리 졸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졸업하는 순간 이제는 이거는 특히나 유학생들은 그냥 나는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어떻게 인터뷰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야 된다? 조금 죄송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한 학기 늘려서 내년 썸머 인턴을 어떻게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그만큼 여름에 인턴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학년 다니시는 분들은 올 가을에 4학년 뭐 1학기든 아니면 뭐 지금 2학년이면 3학년 1학기든 학교로 오는 그런 그 회사들을 1차적으로 잡으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뭐를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뭐 4번에 보시면 뭐 준비 사항들인데 일단 GPA는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뭐 정말 좋은 회사 가려면은 GP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대중 없습니다. 그냥 뭐 3점 정도 넘으시면 돼요. 물론 3.4, 3.5 이렇게 넘으면 더 좋겠지만 GPA가 다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GPA 목숨 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GPA만
잘 나오면 취업이 되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GPA가 너무 안 좋으면 이력서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이력서에 GPA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GPA 물론 중요하죠. 두 번째 이제 레주메 커버 레터인데요. 레주메를 예전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레주메 쓰죠, 이렇게. 뭐 objectivity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쓰고. 그래서 보통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레주메는 한 장으로 만들어라. 엔트리 레벨 2장 되면 보통 읽어보지 않습니다. 예. 엔트리 레벨 레주메는 무조건 한 장이에요. 예, 한 장입니다. 그리고 포맷이 있죠. 예, 포맷이 있어요. 근데 레주메의 목적은 뭡니까? 레주메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목적. 그래서 뭐 회사에 주건, 뭐 여기 캠퍼스 리크루터한테 주건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력서의 목적은 인터뷰, 면접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력서의 목적은 확실하게 뭐예요? 면접을 잡기 위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력서를 보고 내가 취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면접을 이루게 하는 게 이제 이력서인데, 요즘에는요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만 보고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보다는 주로 뭐를 봐요? 요즘은 구글 이력서라고들 많이 하죠. 네. 뭐를 보죠? 페이스북, 뭐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력서 한 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올드 패션 하긴 하지만 이력서조차도 없는 학생들이 물론 많죠. 그것도 많아요. 뭐 이력서 쓰는 방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한테. 뭐 이력서는 어떻게 만들어라, 뭐 글씨 차는 뭐 타임 뉴먼을 해야 되고, 뭐 폰트는 몇 포인트로 해야 되고, 뭐 이메일을 뭐 프로페셔널하게 써야 되고, 뭐 슈퍼맨 뭐 1, 2, 3, 4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메일을. 왜냐면 이력서 이메일인데 뭐 등등등등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그런 굉장히 이력서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구글 쳐보시면 나와요. 뭐 책도 무지하게 많고. 예. 그래서 한 몇 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구글 이력서예요. 구글 이력서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고쳐야 됩니다. 일단 다 지우셔야 돼요. 뭐를 지워야 돼? 이상한 사진들, 뭐 술 마시고 뭐 해롱해롱 하는 거, 뭐 어디다가 욕 써놓은 거 생각보다 있어요. 왜냐면 구글에 본인 이름 쳐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그거를 봐요. 요즘에 채용 담당자들은. 이게 조그만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은요. 그러면 그거를 다 지우셔야 돼요. 오늘 당장 지우셔야 돼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거 뭐 올려놓은 걸 하나 지우는 거를 보니까는요, 한 10몇 번을 거쳐야지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우는지를 모르겠으면 또 구글 쳐보세요. 그러면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지 않다? 그거를 먼저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지웠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채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데 있잖아요. 바이오 완벽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로? 다 최신판으로 써놓으셔야 돼요. 취업이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면은요. 그런 것들을 대충대충 옛날 거로 써놓거나 그러면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 블로그 같은 거가 어떻게 보이셔야 돼요?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그룹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키텍이다 그러면 그런데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좀 참여한 것도 막 올려놓고, 그런 어떤 성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더 중요해요. 한 장짜리 이력서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것도 찍어 놓으면 좋아요. 유튜브에 올리세요. 본인이 뭔가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어렵지 않잖아요. 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채용 담당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옛날처럼 이력서를 한 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거를 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력서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은요 커버레터도 많이 중요해요. 오히려 이력서보다는. 커버레터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를 잘 쓰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커버레터 약간 특색 있게 내가 뭐 내 특색을 잘 살려갖고 쓰시는 것도 좋고, 집 주소나 전화번호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여학생들은 쓰지 말라 그래요.
뭐 시대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전화번호 써놓으면은 뭐 이상한 데서 전화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뉴욕은 특히나. 전화번호는 이력서에 꼭 쓰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메일 쓰시면 돼요. 예, 다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집 주소 전화번호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끔가다 학생들이 황당한 짓 하는 경우가 하나가 뭐는데 이력서를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메일로. 읽어보지 않습니다. 파일로 첨부하시면 안 돼. 이력서는 본문에 바로 클릭하면 보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은 그 채용 담당자가 이거를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는 안 읽힐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딱 열었을 때 이력서가 바로 이렇게 본문의 내용에 뜨도록 하세요. 이 채용 담당자를 해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력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클릭 한번 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 클릭 한번 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파일 첨부하지 마시고 바로 본문에다가 이력서를 쓰셔가지고 그거를 보내시고요. 그것만 보내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메일로 보낸 회사에는 반드시 우편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내세요. 이력서를요. 그게 훨씬 더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력서 몇 분 볼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이런 그 HR 리크루터들이 아니면 뭐 일반 채용 담당들이 뭐 30초? 보통 한 6초에서 8초 봅니다. 6초에서 8초 봐요.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보고 그냥 얘는 다시 보래 안 보래. 6초에서 8초 안에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8초에 결정이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를 뒤질까요? 트위터 같은 거를 보겠죠. 예. 그런 거를 보고 면접을 할까 말까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8초 안에 하려면은요, 약간 편법일 수도 있겠지만 종이 질이 중요해요. 웃기죠? 꽤 그것도 작용을 합니다. 종이가 두껍고 아주 좋은 종이로 보내세요. 그게 얼마 된다고. 그래서 안 읽힐 때 읽혀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는 빳빳하고 좋고 아주 그런 걸로 우편에 이쁘게 해갖고 보내십시오. 이메일로 보낼 때는 파일 첨부하지 마시고요. 이력서에다가 핸디캡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력서는 고백서가 아닙니다. 이력서를 마치 뭐 컨페션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내가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다 쓰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면접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력서의 목적은 면접을 하게끔만 해주는 겁니다. 결정은 어디서 돼요? 면접에서 되는, 인터뷰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는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82%를 안 믿는데요. 채용 담당자들이 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뻥을 쳤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서 그거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거는 정보를 보는 거예요. 정보를 보고 인터뷰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팬시하고 다만 뭐 당연히 타이포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력서는 보통 우리가 한 100번 고치라고 얘기하죠. 선배들도. 이력서를 한 장만 갖고 계시면 안 되죠. 한 3장, 4장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은행만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회사의 파이낸스 팀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이력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만드셔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이력서를 HR 부서에다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이력서를 회사 HR 부서에 보내면은요, HR 부서에서 읽어볼 것 같으세요?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력서는 어디다 보내셔야 돼요? 내가 파이낸스 팀에 하고 싶으면 파이낸스 팀으로 보내셔야 돼요. HR은요, 뽑는 게 아니라 이걸 자르는 부서예요. HR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HR 부서는 채용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자를까를 결정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면 나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관심 있었던, 내가 만약에 HR 부서에 지원하고 싶으면 HR 부서를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어카운팅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팀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 팀의 매니저나 그 팀에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는 그 정도 급의 이름을 찾으셔가지고, 이름 다 찾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찾으셔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분이 채용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HR하고 같이 상의를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력서를 HR 부서에다 보내시는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 찾아보시고 어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들을 하더라 이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력서와 커버레터가 돼서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력서는 좀 써요. 왜냐면 돈 내고 써주는 데도 있고, 선배들한테도 좀 써달라 그러고,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초창기에는 제가 이력서를 굉장히 열심히 봐드렸어요. 옆에다가 다
코멘트 달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꾸고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매치가 안 된다. 이거는 바꿔라.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이력서 하나 봐주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력서 안 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왜냐면 이력서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어 리뷰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잡았어요. 뭐 거의 3번째 보시면 이제 인터뷰인데 인터뷰는요. 인터뷰할 때 뭐 중요한 것들 좀 얘기해 볼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맨날 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터뷰할 때 중요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맨 앞에 있는 분들 말고 뒤에 있는 분들이야. 네. 응? 옷차림 중요해요. 프레젠스 중요하죠. 뭐 가끔 IB 인터뷰하러 갈 땐 프레젠스가 중요하니까 알마니로 쭉 빼고 가라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너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어떤 책에 보면 버룩 나온 이정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뉴욕 취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시를 먹을 때 간장을 스시 쪽에다 찍어야 될까 밥 쪽에다 찍어야 될까 생각을 해가지고 디너 인터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다이닝 테이블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그거에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옷차림 중요하죠. 너무 짧은 그러니까는 미국은 이렇게 화려하게 안 입잖아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촌스럽게 입죠. 우리가 볼 때는 인터뷰 복장 촌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화려한 색 하지 마시고 약간 그레이톤 같은 걸로 남자들은 그냥 좀 은갈치 양복 입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거 중요한 거. 네. 웃는 거 중요하죠. 네, 웃는 거 중요합니다. 또 아이 컨택 중요합니다. 네, 아이 컨택. 일단은 미국 사람들은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또 뭐가 중요할까? 내가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자신감, confidence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한국 사람들이 인터뷰를 시켜보면은요, 굉장히 샤이하고 겸손해요. 인터뷰는 겸손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컨피던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에러건트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한국 사람은 굉장히 소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만하다 하실 정도로 인터뷰를 해도요, 그게 자신감으로 비춰질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거만하게 하시면 돼요. 인터뷰는. 또 우리. 단어 선택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쵸.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인터뷰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인포메이션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는 인터뷰 그냥 떨어졌다고 보시면 된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도 얘기를 하시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전 예행 조사, 그 다음에 인포머티브 조사, 그 다음에 면접 조사, 여러 가지 조사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일단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그 전에 뭐를 하셨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셨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왜 이 기업을 가고 싶은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선호하는 게 됐으니까 그런 선호하는 직장을 찾아보셨겠죠. 내 지역은 어디고, 보수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타입은 어떤 것들이고, 내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내 스킬은 어떤 것들을 여기서 일으킬 수가 있었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회사를 찾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조사가 되시겠죠. 요즘은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SEC 들어가시면은 그 회사 재무제표 다 볼 수가 있고요. 6개월치 월세저널 같은 거 쳐보시면은 그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입니다. 그 인터뷰 준비를 언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름 인턴십 하실 때 있잖아요. 여름 인턴십 인터뷰 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규 취업이 아니라 캠퍼스로 리크루터들이 올 거 아니에요. 보통 젊은 백인 여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캠퍼스 리크루팅을. 그러니까는 보통 HR의 큰 회사들은 젊은 백인 애들이 많아요. 여자들. 굉장히 이렇게 외모 준수한. 그 친구들이 이제 캠퍼스로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력서 보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인터뷰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조사가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그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요, 4학년 2학기 되면 내가 어디에 갈지 좀 똘똘한 애들은 다 알고서 학교를 다녀요. 네. 내가 졸업하면은 풀타임 오퍼를 여기 받았는데 여기 갈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서 4학년 때는 다른 옵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창업을 할까? 아니면은 다른 회사를 가볼까? 다른 나라를 가볼까? 이게 정상적인 미국의 취업이에요. 미국은 뭐가 없으니까 공채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한국은 뭐가 있어요? 공개 채용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10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뭐 2차 서류 면접 먼저 하고, 그거는 완전 한국식. 미국은 공채는 없습니다. 다 어디서 뽑아가요? 캠퍼스에서 뽑아가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좋은 학교로만 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저 어디 있는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에 리크루트랑 가겠어요? 안 갑니다. 버르고 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카운팅이 좋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CPA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의 CPA 50%가 버럭 출신이잖아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빅4에서도 오고, 회계 쪽으로 말한다면 또 다른 과목들, 이게 시리 칼리지이기 때문에 많이 온다는 거죠. 그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리서치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업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요, 뭐에 제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을까? 그쵸. 그거 굉장히,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지 안 싶은지. 또 인터뷰어가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거. 2시가 됐네요 벌써. 질문 못 받겠네. 큰일 났네. 열정도 중요하죠. 정말 인터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인터뷰를 잡았는데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왜 떨어졌나 보면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는, 이력서는 누가 대신 써줄 수가 있어요. 그쵸? 수정도 하고 돈 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인터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기업들 가갖고 인터뷰 떨어지는 경우는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인터뷰를 언제 하셔야 될까요? 준비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인터뷰가, 내 첫 인터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그 전에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인터뷰입니다. 그 인터뷰는 정식 인터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러이렇다. 뭐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그 회사에, 그런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잡는 거예요. 인터뷰를 여러분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가고 싶진 않은데 좀 조그마한 회사들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작년에 10몇 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는 뭐 선배들, 후배들을 이제 한 3, 4명씩 부르거든요. 오늘은 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못 불렀는데, 부르면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했나, 왜 유학생들이었으니까 물어보면은 1학년, 2학년 때 그냥 아무 데나 인터뷰를 했대요. 아무 데나. 그러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인터뷰를 할 때 선생님 저는 무대 체질이어서요, 굳이 연습을 안 해도 내가 딱 되면은 딱딱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한국말도 어려워요. 한국말도, 왜냐면 인터뷰는 내가 말하는 거 반, 듣는 거 반이란 말이에요. 인터뷰의 말을 듣는 시간이 뭐 10분이면 내가 말하는 시간이 10분이어야지 맞단 말이죠. 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답변은 얼마 만에 해야 된다. 보통 40초에서 1분 내로 답변이 끊어져야 돼요. 이게 1분 30초가 넘어가면 벌써 이게 좀, 안 좋아요. 30초 미만으로 답변이 끊어져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영어로 하는데. 근데 그거를 거울 보고, 뭐 물론 레코딩도 합니다, 학생들. 근데 그거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실전이 아니니까. 그 실전을 1학년, 2학년 때 수없이 그냥 피자집 가서도 인터뷰해보고요. 뭐 어디, 그런데 미국 회사들 아무 데나 조그만 데 있잖아요. 버룩 칼리지 학생이다라고 인터뷰 잡아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버룩 학생인데 우리 같이 조그만 회사에 왜 왔을까? 근데 걔네들이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해요. 미국 애들이니까. 너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 이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냐, 너는 커서 뭐 되고 싶니,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요. 그 연습을 1학년, 2학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라는 게 많죠, 그렇죠? 뭐 이력서도 해야 되고, 뭐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턴십도 잡아야 되고. 취업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그러니까 그 준비를 참 한다는 게 내가 봐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시지 않으면, 근데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인턴십을 좋은데 잡으시면은요, 한 10년은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국을 갔거나 썸머를 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인턴십을 못 해가지고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해버리면 그게 10년을 또 좌우해요. 물론 나중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갑자기 이제 4학년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는 뭔가 내가 미국 애들하고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거 없을까 해서 막 CPA 공부한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은 CPA 학교 다닐 때 안 하니까 막 CPA 공부를 해갖고 막 3개월 만에 한 과목 두 과목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내 경쟁력을 늘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2학년 3학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은 3학년 2학기 인턴십을 잘 잡으시면 돼요.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특히나. 인터뷰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이 있죠. 회사에서는 조금의 돈을 주고 많은 일을 할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터뷰의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회사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나를 세일즈 하는 겁니다. 아주 거만하게 네가 나를 뽑지 않으면 니네 회사가 손해가 날 거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시면은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미국 애들은 황당한 얘기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로스쿨 처음 가가지고요. 막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로스쿨은 이게 발표 형식이거든요. 뭐 서크라틱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막 계속 물어봐요, 교수님이.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사람은 기승전결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어프로치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겠다 하는데 내가 그거를 속으로 영어를 만들고 있으면 벌써 토픽은 지나가 버리죠. 근데 미국 애들은요. 막 손 들어가고 막 발표를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교수님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굿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쟤네들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좋은 어프로치라고 하고 그게 미국인 거예요. 그게 또 로스쿨 수업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터뷰 가서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이제 꼭 한국 학생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만의 비장의 질문을 2가지 질문 준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질문 있잖아요. 그게 뭐에 바탕을 하는 거예요? 회사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회사를 리서치를 해서 야 니네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질문 2가지 준비해 갖고 가세요. 가끔 이거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니네 CEO가 지금 프로드로 감옥 가게 생겼던데 너 이거는 아니에요. 인터뷰를 할 때는요. 중요한 거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누군가 말했죠. 내가 얘랑 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학점이 뭐냐?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에 관심 없어요. 인터뷰어는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얘의 미래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래가 나는 너와 같이 미래를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인터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네 CEO가 프로드 걸렸다는 거 내가 알아. 이거는 질문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나만의 비장의 인터뷰 질문들 한 2-3가지 정도 갖고 가시고요.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특히나 캠퍼스 리크루터들 오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팍팍팍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얘기할 시간조차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니네 회사를 충분히 조사했고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질문 1-2가지. 그래야 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인터뷰가 다 끝났어요. 응? 명함 받죠. 그쵸? 네, 명함 받죠. 명함을 왜 받아요 근데? 네. 한국 학생들이 놓치는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땡큐레를 안 보내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땡큐레는요 그날 밤에 보내야 돼요. 그 다음날이 돼도 늦어요. 인터뷰가 끝나면 그날 밤에 보내셔야 돼요.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오바 같지만 그거를 예쁜 종이에다가 해서 우편으로도 보내시면 더 좋아요. 네. 우편으로도. 이메일로만 보내지 마시고. 왜냐면 주소가 있잖아요. 그럼 우편으로도 보내시는 거 괜찮습니다. 짧게 땡큐레는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한 5줄에서 길어도 10줄 넘지 않게 나는 이렇고 어땠다. 인상에 남게. 그래 인상에 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질문이 있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걔한테 뭔가 인상에 심어줄 만한 뭔가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언급해가지고 정중하게 5줄에서 10줄로 땡큐레를 이메일로도 보내시고 그날 오셔서 편지로도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인터뷰예요.
할 얘기는 많은데 익스피리언스,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다 넘어가죠. 뭐 라이센스도 뭐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걸 언제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대학 생활 하시면서 지금 나머지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멘토를 만드시는 겁니다. 멘토는 어디서 온 말인지는 아세요? 뭐 오디세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뭐 전쟁 나가는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해주는 현인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멘토가. 멘토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살면서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를 그게 결국은 또 네트워크 중에 네트워킹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네트워킹이 뭐냐라고 나는 물어보는데 네트워킹은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 버록 3학년인데 너 버록 나왔더라? 우리 선배인데 나 이런 거 관심 있으니까는 꼭 만나줘. 이게 네트워킹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무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멘토로 삼을 수가 있고 그 사람도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좀 있고 또 버룩이라고 하는 또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토를 삼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멘토링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멘토를 만드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멘토가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멘토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한 대여섯 명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선배들이 옆에 있는 거 나의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 뭐 중요하죠.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뭐 사례들이 많아요. 버록 학생들 중에서도 있고 정말 네트워킹 잘해가지고 취업되는 경우가 아까 우리 인터널 리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퍼센트가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누구 아는 사람. 근데 그 아는 사람이요. 우리 스탠포드대 무슨 그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취업이 되는 건 18%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82%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두 번 얘기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리퍼를 통해가지고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82%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이메일 보내서 뭐 카드 보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취업을 할 때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떠냐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네트워킹이에요. 그냥 한 달, 뭐 1년에 몇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뭐 이메일 주고받고, 그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을 들려다 보니까, 뭐 좀 중구난방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 길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아주 간단한 정보들은 알려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또 이메일 주시면은 커리어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서부터 어떤 잡을 구하는 게 좋을까. 특히나 비즈니스 필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알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깨갖고 나오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버리면 후라이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 하면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로펌에 있을 때 제 아워리 차지 450불 했거든요. 근데 450불씩 뭐 상담했다고 뭐 물론 워렌 버핏은 30억짜리 점심을 먹죠.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근데 제가 뉴욕에 한 2주 있다가 또 다음 주 LA 가고 또 한 3주 있다가 한국 가서 또 서강대 강의해야 되고 그래서 한 뉴욕에는 막 2, 3주씩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고 LA 한 보름 갔다가 한 5월 중순까지는 한 2주 뉴욕에 있을 거거든요. 5월 중순부터 말까지. 혹시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이 32가에 있으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튼 뭐 제 모토는 6개월은 여행 다니자기 때문에 뭐 6개월씩은 요즘 못 다니죠. 막 너무 뭐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그거였어요. 지금 하는 일이에요. 내가 뭘 제일 잘할까? 내가 뭐 할 때 행복할까? 뭐 할 때 가슴 설레일까? 그래서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막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알려드리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거기 나와 있죠. 남광우고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광우병이 돌면서 미친 소가 돼버렸어요.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핫메일 쓰고 있고요. namlo@hotmail.com입니다. 상담 기록카드 제출해 주시면 2000년도에 스커리어에서 취업 관련된 것들 정보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남로 당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한 뭐 2, 3분 시간, 뭐 3, 4분 시간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나 궁금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로스쿨 준비하고 있는데 코र्스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스카우트십 받아서 가는 게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카피팅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정도 일단은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LSAT 점수 갖고 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드미션을 다 받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오퍼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를 갈까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보내보세요. 한 10군데 지원해서 탑 15도 뭐 한번 해보고, 요즘에 LSAT이 165점 밑으로 나오면은 탑 10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거기도 넣어보고, 또 스카더십 주는 데도 있으면은, 보통 로스쿨은 잘 안 주는 편인데 만약에 주는 데 있으면은 거기도 넣어봐서 얼마가 나오는지, 뭐 그랜트로 얼마 나오는지, 론 얼마 나오는지도 보고, 지역이 어딘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시골에 가면은 나중에 취업이 잘 안 돼요. 뉴욕에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어차피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한 4대 군데를 갖고서 어디 가는 게 좋을까, 그거는 제가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탑 10 안에 가는 게 좋을까요? 장학금 받는 게 좋을까? 그거는 너무 애매해요.